컨설턴트나 이제 특허 법인에서 네. 기업들을 현혹시키고 다니고 실제로 실익이 많이 없다는 거를 강하게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판례를 찾아보면 네. 많은 것들이 부인당한 것들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선파트너즈 정재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많은 사장님들에게 네. 꿀팁 정보를 나눠주고 계시는 시선 파트너즈의 정재현 이사님 모시고 네. 또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정리해 주실 내용 어떤 겁니까? 이제 올해 2023년도에 3월, 네. 5월, 6월 이제 성실신고 대상자들도 세금을 이제 거의 다 끝내고 있죠. 네. 그래서 법인은 벌써 새로운 성적표인 재무제표가 벌써 나왔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도 이제 좀 있으면 새로운 재무제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작년 성적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가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금이나 다른 사업적으로 누려야 될 혜택들을 누리는 기간이고요. 네. 근데 이 시기에 벌써 세금을 납입한 이제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네. 센터장님 이거 얘기를 하면 많이 또 지켜주셔야 됩니다. 댓글 공격을 많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자, 특허라는 걸 통해서 네. 우리 법인에 있는 자금 절세라는 명목으로 네. 많은 컨설턴트나 이제 특허 법인에서 네. 기업들을 현혹시키고 다니고 실제 이것들에 대해서 이게 실익이 있는지 네. 따져볼만 하지만 실제로 실익이 많이 없다는 거를 어. 강하게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네. 선량한 기업들이 피해를 좀 받지 않게 어.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줄 요약하자면 특허 있으면은 그거 활용해가지고 절세할 수 있다. 맞아요. 라는 걸로 컨설팅이나 영업행위를 하시는 곳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쵸. 근데 꼭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쵸. 그러니 알고 하자. 네. 이 정도는.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을 하면 네. 많은 세금을 내더라도 개인의 자산으로 할 수 있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주나 대표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이 나도 급여나 배당으로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럴 때 발생하는 세금. 사대보험료랑 종합소득세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특허라는 걸 활용해서 이렇게 개인 자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회사 돈 빼온다 이거잖아요. 맞아요. 네. 쉽게 말해서 대표가 회사에 법인에 네. 특허를 네. 팔아서 그치. 그 돈을 세금 덜 내고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라고 했는데 실제 이것들이 정말 실익이 있나 좋습니다. 과정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개인 사업자와 다르게 법인의 주주 대표는 급여랑 배당으로 자금을 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때 발생하는 게 세금, 종합소득세 그리고 사대보험료가 올라요. 그럼 다 빼올 수 없으니까 나머지 돈, 잉여자금이라고 하는 것들은 또 회사에 쌓이게 되죠. 그쵸.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네. 가져오기가 너무 힘든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또 컨설턴트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재무제표 상에 있는 잉여금이지 네. 실제 자금이 회사에 남아있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특허로 활용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자, 정리를 하자면 대표가 특허를 대표의 명의나 아니면 새로운 대표의 특허를 만들어서 법인에 양도하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 보면 약 3억짜리의 특허를 평가받아서 회사로 양도했을 때 60%는 경비 처리가 되고 대표 입장에서 대표 입장에서. 네, 60%는 경비 처리가 되고 40%만 세금 내면 돼. 그 40%도 이 1억 2천에 대해서 22%만 세금 내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도 팔면 네.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잖아요. 그쵸. 특허도 법인에 팔면 네.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일부 그 중에서 60%는 경비 처리가 되니 네. 6, 3, 18, 1억 8천은 경비로 빠지는 거고 맞아요. 나머지 이제 1억 2천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그때도 22%만 세금을 내면 된다. 네네. 네. 너무 좋죠. 꿀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왜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제 가지급금이 쌓일 때도 있어요. 네. 대표가 가지고 가는 돈들도 쌓일 때도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업에 남아있는 돈이 기업의 뭐 신용등급도 안 좋아지고 네. 그다음 미처분 잉여금이라고 해서 계속 여유 자금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말하는 걸 조목조목 정리를 해놔요. 가지급금 정리. 뭐냐면 대표가 가지고 갔으니까 이자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섭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것도 정리할 수 있고 저것도 정리할 수 있다. 잠깐만. 근데 오늘 가면한 게 씌워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우리 이미 실명도 얘기했고 얼굴도 공개하면 굉장한 테러를 받을 수도 있으시. 저랑은 관계 없는 얘기입니다. 지켜주시기로 했잖아요. 댓글까지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용감하게 한번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법인에 있는 여러 가지 해결 못한 것들을 그 특허라는 마법 같은 걸로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요목조목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법령을 찾아보고 이제 실제 판례를
찾아보면 네. 많은 것들이 부인당한 것들이 있어요. 부인이라면 어떤 부인을 당한 건가요? 대표가 회사에게 양도한 특허가 네. 타당하지 않다. 어. 그러니 그로 인해서 받았던 모든 혜택들을 부인한다. 라고 법원 판례에 정말 많이 나와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직원을 뽑았는데 그 네. 직원이 네. 내 사업장에 있는 그 컴퓨터로 네. 전기를 사용해 가면서 네. 근무 시간에 뭔가를 만들어서 회사로 팔았다라고 하면 어때요? 아니 이거 회사 일한 거지 그거는. 본인의 이득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직원을 뽑아서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직원이 그쵸. 개인을 자기의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그쵸. 만들어서 회사로 팔았다. 음. 대표 역시도 회사의 직원의 한 명이잖아요. 그쵸. 그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고 음. 근무 시간에 특허를 만들어서 네. 회사에 팔았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직장 생활에서는 회사에서 네. 회사의 일이 아니라 그쵸. 개인적인 일을 보기가 뭘 그쵸. 만들고 시간 투자해서 하는 게 사실상 별로 없죠. 그쵸. 예. 근데 대표 역시도 법원에서 보기에는 너도 일개 직원 중에 하나인 자가 근무 시간 외를 입증하지 못하고 근무 시간에 이렇게 특허를 만들어서 팔았다라는 거는 합리적이지가 않다. 부당하다라고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 같은 사례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실제로 원할머니 보쌈도 이런 네. 일로 인해서 그래요? 그 얘기해도 되나요? 돼요? 아직 우리 그 정도 아니야. 대표도 역시 직원이기 때문에 업무 시간에 네. 그런 행위를 통해서 뭔가 회사에다가 팔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면 이렇게 특허권에 대한 당초 원고에 귀속된 것으로 봄, 타당함 이렇게 해갖고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특허권 허위 양수로 허위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부당 유출. 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법원에서도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개인은 모르겠지만 법인도 대표는 회사의 직원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네요. 회사의 직원이 근무 시간 일 안 하고 맞아요. 자기 혼자 꿍짝꿍짝 뭐 해가지고 회사에 팔아서 회사 돈을 가져간 거잖아요. 그쵸. 이게 구조상 보기에는 아니 직원이라고 해서 회사에 뭐 팔지 못할 건 없지 않냐, 팔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쵸.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쵸. 법원에서는 네. 야 직원이 회사에서 뭘 만들어서 그 회사에서 팔고 회사 돈을 가져가는 게 상식적이야? 그쵸.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데? 그쵸. 라는 판례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현재로 보면은 많이 부당에 대해서 나오고 법원 판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한편에서 이제 정보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에게 네. 중소기업 대표님들에게 특히 많은 컨설턴트들이 재무제표상 너 이런 것들이 많이 지목이 되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특허권이야 라고 아직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녀요. 그렇군요. 네. 근데 여기서 끝나서 부인당하면 상관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저희가 최근에 만나서 컨설팅한 저희 이제 클라이언트 기업인데요. 그 재무제표 3년치를 보다 보니까 2020년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니까 계정 항목 중에 특허권 약 4억 정도가 잡혀 있고요. 그 다음 연도 21년도를 보니까 단기 대여금 2억. 그래서 이 절차를 물어봤어요. 보니까 어떤 특허 법인에서 나와서 가지급금이나 여러 가지 기업의 재무 구조상 네. 해결하기 좋게끔 이야기를 해주고 절차를 밟아서 특허권이라는 거가 발생할 수 있게 해준 다음에 재무제표에 잘 녹였더니 나라에서 이거를 부인당한 거예요. 그래갖고 실제로 단기 대여금은 대표가 네. 가져간 돈으로 측정이 된 거예요. 가져가지도 않은 돈이 이제 가져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재무제표 하나뿐만 아니라 저희가 만나는 기업들이 네. 상당히 많아요. 그렇군요. 아직까지 뭐 부인당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지만 외부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기업들이 하는 특허권이나 이런 행위들이 국세청에서 벌써 팀이 구성이 되고 네. 대대적으로 전수 조사가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렇게 해서 부인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네요. 위험한 거네요,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상으로는 보면은 대박인데? 맞아요.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현실은 네. 또 다르다. 그쵸. 그래서 실제로 이게 쉽게 전달돼서 쉽게 좋은 면을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모든 상황을 알아야만 가능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당하는 일이 계속 생긴다라고 하면 안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네. 해결이 됐었나요? 이제 이게 해결이 됐다라기보다는 그전에는 많이 안 했는데 이제 그냥 쉬쉬했던 거구나. 그쵸. 당국에서도. 그쵸. 근데 지금은 너도 나도 이제 서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국세청에 이제 팀이 짜서 이렇게 많이 이제 그냥 두면 안 되겠는데 결성이 이제? 돼서 하는 것들 보면은 네.
밖에서 컨설턴트나 이제 외부에서 대기업도 안 하는 것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하는 일부분을 네. 크게 부풀려서 우리 컨설턴트나 소위 말해서 보험하시는 분들이 확대해서 기업들 중소기업, 우리가 소위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정보력이 없는 네. 행정력이 약한 그런 분들에게 접근을 해서 많이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짜 누가 저한테 와서도 제가 저런 상황이었어요. 예를 들어 가지급금도 많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 해결을 하긴 해야 돼. 다시 돈 늘 건 없어 회사에. 그렇죠. 현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가지금 처리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다면 그런 상황일 때 누가 와가지고 대표님 특허 하나 만드셔가지고 특허법인에서 하면 600이면 돼요, 500이면 돼요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서 회사에 양도하고 돈 받아가시면 돼요. 그 세금 해봤자 이거밖에 안 되고요. 싹 정리돼요. 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거 안 혹할 수 있나 싶은 정도의 내용이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또 이제 우리가 중소기업은 대출이라는 걸 많이 활용하잖아요. 네. 그래서 재무제표 항목 지표마다 이제 퍼센테이지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대출을 경험해본, 그러니까 심사를 받아봤던 기업들은 가지급금 가수금이 몇 퍼센트 넘으면 대출이 안 됩니다라는 것들을 경험해본 대표님은 네.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혹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동기가 확실한 거지. 그쵸. 동기는 확실한 그 솔루션이 완벽하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 맞아요. 특허권이 모든 걸 해결하는 만능 통치약은 아니잖아요. 만병통치약은. 맞습니다. 예. 그럼 특허권을 이렇게 법인에게 양도하게 됐을 때 네. 기업에게 장점이 되는 것도 있나요? 실제로 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게 맞다라고 하면은 문제될 건 없죠. 그 장점은 있죠, 당연히. 좀 전에 얘기했듯이 비용 처리 부분이나 세금적인 부분에선 괜찮지만 네.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뿅 나오는 것들은 이제 과세관청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쵸. 이게 그냥 눈 가리고 그냥 아웅식으로 특허를 만들어서 팔아 제낀 건지 그쵸. 실제 이 회사에서 필요한 일을 위해서 네. 만들어서 개발하고 특허를 낸 건지 그쵸. 그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럼 그 판단은 과세관청이 하는 건가요? 그쵸. 음.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그래서 특허가 있는 기업들에게 대표님에게 솔루션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안내하는 것들이 기업들을 오히려 힘들게 하는 상황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가지급금 정리, 뭐 기업의 잉여금, 미처분 잉여금, 뭐 세금, 그다음에 뭐 신용등급 개선 등은 실제로 좋은 이야기나 실제 기업들이 했을 때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뭐냐면 가지급금으로 인해서 기업 대표가 실제 발생하는 이자, 인정이자라고 하죠. 네. 인정이자를 막는다라고 하지만 앞에 사례로 갔듯이 내가 쓰지도 않은 돈 2억이 생겨서 갚을 돈이 되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이때 발생한 기업은 어딘가에 특허 법인에게 분명히 의뢰를 했을 거고 네. 일을 시켰기 때문에 특허 법인의 수수료를 분명히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분명히 안내한 컨설턴트나 뭐 보험 설계사 같은 분들이 대가성으로 높은 보험료를 분명히 가입을 시켰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돈도 많이 지불을 했겠죠. 그리고 앞에 인정이자 여러 가지 수수료를 떠나서 이제는 내가 쓰지도 않는 돈을 갚아야 되는. 갚아야 되는 돈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에 내용들을 쭉 다시 갖다가 큰 작은 걸로 막으려다가 핵폭탄이 돼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묘수는 분명히 있으나 이 묘수가 꼼수이라면 그쵸. 다 걸린다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통적인 방식으로 가야지 어떤 문제가 있는 걸 이렇게 하면 돼요 라는 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대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을 밟아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뭐든지 해결해 나가는 게 옳다. 맞습니다. 그 묘수 중에 꼼수로 불리는 것 중에 하나가 특허. 네. 양도니까 그것도 우리가 좀 주의를 해보자 네네. 라는 내용이고, 만약에 지금도 이 특허권 관련해가지고 좀 진행하려고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안이 들어와서 네네. 이거 진짜 실익이 있나 막 알아보고 싶는 분들 계실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물어볼 때가 많이 없으시거든요. 네. 그런 사례가 있다면 이사님께서 많이 좀 도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